솔직히 그날 아침은 늘 똑같았습니다. 경운기 엔진 소리처럼 규칙적인 제 심장 소리처럼요. 70평생을 강원도 횡성 이너른 땅에서 소와 땅만 보고 살았습니다. 남들은 소 키워봤자 돈이 되냐 했지만 저는 묵묵히 버텼습니다. 새벽 4시 반이면 일어나 소죽 끓이고 밭에 나가 풀 뽑고 오후에는 퇴비 관리했죠. 그렇게 흙에 묻어둔 시간들이 쌓이고 쌓여 제 통장에는 숫자 30억이 찍혔습니다. 그 30억은 그냥 돈이 아닙니다. 제 아내 순이의 고생이고 아들 동식이가 서울로 대학 갈 때 울면서 외면했던 아버지의 마음이고 이 늙은 몸으로 허리 한번 제대로 펴보지 못한 세월 그 자체였죠. 요즘 TV나 라디오에서 보이스피싱 이야기가 종종 나옵니다. 저는 늘 쯧쯧 저걸 누가 당해. 세상이 아무리 변해도 사람이 눈치라는 게 있지 하고 혀를 찼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당했습니다. 그날도 밭에서 막 돌아와서 순이가 차려준 된장찌개에 밥을 비비고 있을 때였습니다. 낯선 번호로 전화가 왔죠. 아버지, 한국은행 중앙지점 김민준 팀장입니다. 목소리가 어찌나 침착하고 예의 바르던지. 그는 제 통장에 있는 거액의 현금이 보이스피싱 조직에 의해 해킹 시도를 받고 있다며 안전한 가상 금고로 옮겨야 한다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저도 의심했습니다. 아니, 내가 은행을 직접 가면 되지. 왜 전화를 하냐고. 그랬더니 그 젊은 팀장이 제게 디지털 취약계층을 위한 비대면 서비스라며 아주 정중하게 설명을 해주는 겁니다. 게다가 제 계좌번호, 심지어 작년 제가 허리를 다쳐 입원했던 병원 기록까지 줄줄 꿰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만 그 프로페셔널함에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30억이 걸린 일이었으니 얼마나 떨렸겠습니까? 그 팀장이 시키는 대로 읍내 농협 ATM 기계 앞에서 보안 코드를 누르고 오류 메시지라며 뜬 화면을 눌렀습니다. 단 3시간이었습니다. 3시간 만에 제 평생의 땀과 눈물로 빚어진 30억이 제 통장에서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그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가 누른 것은 보안 코드가 아니라 제 인생의 정지 버튼이었다는 것을. 저는 그날 저녁 밥상 앞에서 아내 순이의 얼굴을 똑바로 쳐다볼 수가 없었습니다. 순이는 오늘따라 찌개가 짜다며 잔소리를 했지만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제가 순이에게 나 보이스피싱 당했다라고 말하는 순간 우리 가족은 해체될 것이라는 두려움이 온몸을 짓눌렀습니다. 저는 30억을 잃은 충격보다 가장의 위신이 무너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더 컸습니다. 그날부터 제 삶에는 30억의 그림자가 드리워졌습니다.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이 거대한 비밀을 저는 어떻게 감당해야 할까요? 이 절망적인 상황에서 제가 선택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30억이 사라진 그날 저녁, 저는 밥상 앞에서 아내 순이의 얼굴을 제대로 쳐다볼 수가 없었습니다. 순이는 평소처럼 밥상머리에서 잔소리를 했죠. 여보, 요즘 당신 왜 이렇게 밥을 깨작거려? 찌개가 짜? 오늘 아침에 된장을 좀 많이 넣었나? 아니, 짜지는 않고 그냥 입맛이 없네. 제가 숟가락으로 밥알만 헤집으며 대답했습니다. 순이는 그걸 놓치지 않았습니다. 입맛이 없을 리가? 당신은 소주 끓이는 냄새만 맡아도 밥 한 그릇 뚝딱 비우는 사람이 혹시 소 키우는데 문제 생겼어? 아니면 허리 또 아픈 거 아니야? 순이의 걱정은 지극히 현실적이고 일상적이었습니다. 허리나 소 문제. 하지만 제 문제는 이 집의 기둥이 통째로 사라진 것이었죠. 그 거대한 진실 앞에서 순이의 잔소리는 작은 파리 소리처럼 느껴졌습니다. 아니야.
소들도 다 건강하고 내 허리는 약 잘 먹고 괜찮아. 당신이나 많이 먹어. 저는 순이의 시선을 피하며 억지로 밥을 밀어 넣었습니다. 그날 밤 안방 침대에 누웠는데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옆에서 순이가 색색거리며 잠든 온기가 느껴졌습니다. 순이는 팔을 뻗어 제 배 위에 올려놓는 잠버릇이 있습니다. 그 따뜻한 무게감이 평생 제 삶을 지탱해온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내가 이 사실을 순이에게 말하면 이 따뜻한 무게가 얼마나 차가운 돌덩이가 될까? 순이와 제가 결혼한 지 45년입니다. 45년 동안 우리는 절대 돈으로 싸우지 말자는 불문율을 지켰습니다. 제가 밤낮 없이 일했고 순이가 지독하게 아끼고 살았으니 돈 문제는 늘 우리가 해냈다는 자부심의 영역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자부심이 하룻밤새 수치심으로 변해버린 겁니다. 저는 새벽 3시에 조용히 일어나 거실로 나왔습니다. 찬물 한 사발을 들이켜고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열었습니다. 한국은행 김민준 팀장에게 전화를 걸어봤지만 없는 번호라는 안내만 나왔습니다. 그제야 제가 완벽하게 당했다는 사실이 머리가 아닌 온몸으로 와닿았습니다. 저는 현관문도 잠그지 않은 채 차를 몰고 읍내 농협으로 향했습니다. 새벽 4시 ATM 기계는 꺼져 있었습니다. 저는 ATM 앞에서 쭈그리고 앉았습니다. 어제 제가 이 기계 앞에서 젊은 은행원의 목소리에 조종당해 버튼을 눌렀던 일을 떠올렸습니다. 왜 내가 그 말을 믿었을까? 왜? 저의 디지털 격차가 이 엄청난 재앙을 불러왔다는 사실이 저를 괴롭혔습니다. 아들 동식이는 늘 아버지, 휴대폰으로 이상한 거 누르지 마세요. 그런 거 다 사기예요. 라고 했었죠. 저는 그때마다 내 아버지 농사꾼이지 바보는 아니다. 라고 버럭 화를 냈었습니다. 그 화가 나의 무지함을 숨기기 위한 방패였다는 걸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다음 날 작은 이상 신호가 집안에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아내 순이가 저에게 물었습니다. 여보, 다음 달에 우리 손주 학원비 나가는 날이지? 계좌에 돈 넣어놨지? 저는 순간 머리가 새하얘졌습니다. 보이스피싱 일당이 돈을 전부 빼가면서 기존 통장의 잔액까지 모두 0원으로 만들어 놓았을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게 이번 달에는 이자 들어올 게 좀 늦어져서 내가 다음 주에 넣어줄게. 제가 더듬거리며 대답했습니다. 순이는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늦어지긴 뭐가 늦어져? 당신 그 농협 통장 늘 이자 따박따박 들어오는데 혹시 어디 돈 빌려줬어? 아니야, 그런 거 내가 알아서 한다니까. 왜 이렇게 자꾸 캐물어? 저도 모르게 버럭 소리를 질렀습니다. 평생 순이에게 언성을 높인 적이 별로 없던 제가 돌아서서 화를 낸 겁니다. 순이는 상처받은 얼굴로 왜 성질이야? 내가 걱정돼서 묻는 거지. 하고는 입을 닫아버렸습니다. 우리 부부 사이에 돈으로 인해 작은 균열이 생긴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그날 바로 아들 동식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동식아, 아버지 통장에 혹시 이상한 문자가 오거나 하진 않았냐? 동식이는 서울에서 작은 회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무슨 문자요, 아버지? 아버지는 그런 금융 문자 같은 거 신경 쓰지 마세요. 동식이는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저는 결국 30억이 사라졌다는 말을 꺼내지 못했습니다. 아들에게 돈 다 날린 무능한 아버지로 보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30억이라는 돈은 아들이 회사를 키우는데 언젠가 도와줄 수 있는 아버지의 권위이자 보험이었으니까요. 저는 당장 눈앞의 문제를 막기 위해 제가 따로 모아두었던 비상금약 300만 원을 찾아 손주 학원비를 순이 몰래 이체했습니다. 하지만 30억이라는 거대한 구멍을 300만 원으로 막는 것은
모래로 댐을 막는 것과 같았습니다. 이 비밀을 언제까지 숨길 수 있을까요? 내가 이 비밀을 감추면 감출수록 순이와 동식이는 더 깊은 배신감을 느끼겠지. 하지만 지금 말하면 가족이 바로 깨져버릴 것 같다. 30억을 잃은 충격보다 가장의 위신을 잃을까 두려운 마음이 저를 짓누릅니다. 제가 이 사실을 숨긴 채 읍내 파출소에 가서 조용히 신고하는 것이 옳은 선택일까요? 아니면 솔직히 털어놓고 가족의 분노를 감당해야 할까요? 30억이 사라진 지 일주일이 되었습니다. 저는 겉으로는 평소처럼 소여물을 주고 반일을 했지만 속은 이미 썩어 문드러지고 있었습니다. 아내 순이는 제가 밥상 앞에서 화를 냈던 이유로 말을 잃었습니다. 45년 결혼 생활 동안 우리 사이에 이렇게 냉랭한 침묵이 흐른 적은 없었습니다. 그날은 순이가 제게 평소와 다른 질문을 던졌습니다. 여보, 다음 달이면 농협 적금 만기 돌아오는 거 있지? 그 돈으로 우리 동식이 회사에 좀 보태줄까? 요새 애가 서울에서 힘들어 보이는데 저는 망치로 머리를 맞는 것 같았습니다. 그 적금은 30억을 모으는 과정에서 생긴 또 다른 통장이었고 당연히 보이스피싱 일당이 함께 빼갔을 것입니다. 아, 적금. 적금은 좀 더 놔두자. 당장 만기 아니야. 한두 달 더 놔두면 이자가 더 붙지. 제가 애써 침착한 목소리로 둘러댔습니다. 순이는 제 표정을 유심히 살피더니 뭐가 더 붙어? 당신 치매라도 왔어? 내가 분명히 만기일 달력에 동그라미 쳐놨는데 내가 직접 농협 가서 확인해 봐야겠네. 하고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저는 순간 순이의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가지마. 내가 알아서 한다니까. 노인네가 무슨 은행이야. 그냥 집에 있어. 저의 과민한 반응에 순이는 눈이 동그래졌습니다. 당신 진짜 이상해. 왜 은행 가는 걸 막아? 숨기는 거 있지. 순이의 눈빛에는 의심이 가득했습니다. 45년의 신뢰가 일순간에 깨지는 소리가 제 귀에 들리는 듯 했습니다. 저는 이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 가장 비열한 핑계를 댔습니다. 아니, 숨기긴 뭘 숨겨. 요새 내가 보이스피싱 문자 같은 거 많이 받아서 그렇다. 당신도 그런 거 조심해야 해. 노인들이 제일 잘 당한대. 그냥 내가 가서 확인하고 처리할게. 저는 순이를 안방에 두고 급하게 읍내로 차를 몰았습니다. 농협에 도착해서는 순이의 적금 통장이 정말 사라졌는지 확인했습니다. 예상대로 모든 계좌가 텅 비어 있었습니다. 30억과 함께 순이의 작은 희망까지 제가 날려버린 것입니다. 저는 그날 순이의 적금 만기 금액과 거의 비슷한 500만 원을 빌렸습니다. 동네에서 알게 된 사람에게 급하게 소사료를 사야 한다고 거짓말을 하면서 말이죠. 그 돈으로 순이의 적금 만기 금액인 512만 원을 순이 명의의 다른 계좌에 채워 넣었습니다. 집에 돌아와 순이에게 통장을 내밀었습니다. 마, 아무 문제 없잖아. 내가 괜히 걱정돼서 그런 거지. 다음부터는 내가 혼자 다 처리할게. 순이는 통장을 보더니 진짜네. 당신이 워낙 이상하게 굴길래 하면서도 여전히 저를 미심쩍은 눈빛으로 바라봤습니다. 작은 돈으로 큰 비밀을 덮으려 한 저의 시도는 오히려 순이의 의심의 불씨를 키운 셈이었습니다. 며칠 후 아들 동식이가 주말을 맞아 집에 왔습니다. 서울에서 내려온 동식이는 피곤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저 다음 주에 큰 투자건 때문에 보증 좀 서야 할 것 같아요. 한 5천만 원 정도요. 곧 회사가 커질 거니까 한 3개월 안에 갚을게요. 동식이의 이 말은 저를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뜨렸습니다. 저는 동식이의 사업에 이 거액의 빚을 보태줄 여력은커녕
당장 30억을 갚아야 할 처지였습니다. 안 된다, 동식아. 무슨 보증이야, 보증은. 너 요새 사업 잘 안 풀리지? 무슨 투자를 하겠다는 거야. 돈놀이하는 사람들한테 속지 마. 저는 흥분해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동식이는 당황했습니다. 아버지, 왜 갑자기 화를 내세요? 제가 이번 것만 성공하면 회사가 궤도에 오른다니까요. 그리고 5천만 원이면 아버지 통장에 있는 돈 생각하면. 있는 돈은 무슨 있는 돈. 그 돈은 내가 함부로 쓸 돈이 아니야. 내가 알아서 할 테니. 너는 내일이나 똑바로 해. 저는 결국 동식이에게 돈 한 푼 줄 수 없다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순이가 그 모습을 보더니 끼어들었습니다. 여보, 왜 그래? 애한테. 당신 저번부터 왜 이렇게 돈에 집착해? 당신 통장에 돈이 썩어나는데 아들 회사에 5천만 원도 못 대줘? 순이는 제게 돈이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믿음을 깰 수 없었습니다. 만약 지금 30억이 사라졌다고 말하면 순이는 저를 무능한 남편으로, 동식이는 아버지 때문에 회사를 망칠 위기에 놓인 아들로 만들 것입니다. 저는 결국 동식이에게 내가 지금 당장 현금이 없으니 다음에 이야기하자고 얼버무렸고, 동식이는 아버지에게 배신당했다는 표정으로 서울로 올라갔습니다. 동식이가 떠난 후 순이와 저의 갈등은 세대 간의 소통 단절 문제로 번졌습니다. 순이가 저에게 여보, 당신 요즘 자꾸 은행 가는 거 맞고 돈 얘기에 과민 반응하는 거 나 때문에 그래. 당신 그 휴대폰으로 뭐 이상한 거 하는 거 아니지? 하고 물었습니다. 저는 그제야 제가 보이스피싱을 당한 것이 디지털 문맹 때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게 되었고, 이 사실을 숨기려 할수록 순이와의 관계가 파탄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여보, 사실은 저는 보이스피싱을 당했다는 사실을 순이에게 고백하려 했습니다. 순이는 제 말을 끊었습니다. 당신이 자꾸 거짓말하고 숨기니까 내가 얼마나 불안한지 알아? 나는 당신이 혹시 몰래 병원에 다니는 거 아닌가 걱정했다고요. 내가 45년 당신 옆에 있었는데 당신이 나한테 이러는 건 아니지. 순이는 제가 건강 문제를 숨기고 있다고 오해했습니다. 돈 문제보다 남편의 건강 문제가 순이에게는 더 심각했던 것입니다. 저는 그 오해를 풀지 못했습니다. 돈이 사라졌다는 진실이 차라리 내가 건강이 좋지 않다는 거짓말보다 더 무서웠기 때문입니다. 그날 밤 순이는 제 옆에 누웠지만 저에게 등을 돌렸습니다. 저의 거짓말과 숨김이 우리 부부 사이를 완전히 갈라놓았습니다. 저는 차가워진 순이의 등을 바라보며 이 모든 일이 나의 무지에서 비롯되었다는 죄책감에 몸을 떨었습니다. 아내 순이는 제가 건강 문제를, 아들 동식이는 제가 경제적 지원을 숨기고 있다고 오해합니다. 이 비밀을 폭로하면 가족 해체는 불 보듯 뻔하고, 계속 숨기면 내가 이 가족을 속이는 가장이 됩니다. 제가 당장 무엇을 어떻게 해야 30억을 잃은 이 상황을 조금이라도 수습할 수 있을까요? 30억이 사라진 지 한 달이 되었습니다. 저는 잠을 제대로 잘 수가 없었습니다. 잠이 들면 꿈속에서 김민준 팀장의 목소리가 들려왔고, 눈을 뜨면 축사의 소들이 아버지, 우리 밥은요? 하고 묻는 것 같았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소사료 대금이었습니다. 소사료는 현금 거래가 많았고 한 달치 대금만 해도 3천만 원이 넘었습니다. 제가 외상으로 사료를 받는 경우가 거의 없었기에 사료회사에서는 제 통장에 돈이 당연히 있을 거라 믿고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사료회사 트럭이 축사 앞에 도착했습니다. 사료회사 직원은 늘 해오던 대로 미소를 지으며 제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이번 달 대금은 오늘 이체 확인 부탁드립니다. 어제 전화드렸더니 전화가 안 되시더라고요.
제 손이 떨렸습니다. 저는 지갑을 뒤적이는 신용을 하면서 그게 내가 오늘 오전에 잠깐 읍내에 볼 일이 있어서 이체를 못했다. 내일 아침 일찍 넣어줄게. 미안하네. 하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직원은 저를 이상하다는 듯이 쳐다보았습니다. 아버지, 저희가 아버지 사정은 알지만 저희도 회전이 안 돼서요. 예전에는 늘 저희 오기 전에 보내주셨잖아요. 직원의 눈빛에는 70평생 동거래 깔끔했던 이 양반이 왜 이러지? 하는 의문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굴욕감을 느끼며 알았다니까. 내가 내일 아침 9시에 꼭 넣어줄게. 걱정 마. 하고 트럭을 돌려보냈습니다. 30억을 잃은 고통보다 평생 쌓아 올린 신뢰가 무너지는 굴욕감이 저를 더 힘들게 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읍내 농협조합장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평생 조합장과 함께 농협 일을 해왔으니 3천만 원 정도는 급히 빌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죠. 조합장님 나네. 영수 말일세. 내가 급하게 현금이 좀 필요해서 말인데 3천만 원만 나한테 빌려줄 수 있겠나? 조합장은 난처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형님, 왜 그러십니까? 형님 통장에 돈 많으시지 않습니까? 혹시 또 아드님 사업 때문에 그러십니까? 요즘 세상이 흉흉합니다. 함부로 큰 돈 내주시면 안 됩니다. 조합장마저 제가 아들의 무능력 때문에 돈을 잃고 있다고 오해하고 있었습니다. 결국 돈을 빌리는데 실패했고 저는 이 비밀을 숨긴 채로는 단 하루도 버틸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중반부 소반전의 단서 발견. 제가 읍내에서 힘없이 돌아왔을 때 아내 순이는 안방 장롱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순이가 정리하는 것은 제가 45년 동안 써왔던 낡은 휴대폰 요금 고지서와 통신사 계약 서류들이었습니다. 여보, 나 이 낡은 고지서들 좀 버리려고. 당신 예전 휴대폰 계약했던 서류도 여기 있네. 순이는 제가 휴대폰으로 보이스피싱을 당했을 거라는 단 하나의 진실은 상상도 못하고 여전히 제가 몰래 사채를 썼거나 건강이 안 좋다는 오해를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순이가 발견한 것은 제 거짓말을 완전히 뒤엎는 단서였습니다. 순이는 제게 소리쳤습니다. 여보, 이것 봐요. 당신 그 보이스피싱 문자 때문에 불안하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게 뭐야? 순이의 손에는 제가 읍내 ATM 앞에서 팀장이라고 속았던 그 남자와 마지막으로 통화했던 기록이 출력된 휴대폰 요금 고지서가 들려 있었습니다. 순이는 동식이가 시골에 내려올 때마다 가르쳐준 통화 기록. 보는 법을 동식이 몰래 배워서 최근 제 통화 목록을 확인했던 것입니다. 내가 당신 휴대폰 볼 줄 몰랐지? 이 70번호가 도대체 누구야? 그리고 이 번호랑은 통화 시간이 3시간 반이야. 그리고 그 이후로 당신 휴대폰은 이 사람한테 전화가 안 걸려. 도대체 당신이 이 사람이랑 뭘 그렇게 3시간 동안 이야기했어? 순이의 눈빛은 이제 걱정을 넘어 의심과 공포로 가득했습니다. 저는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순이가 70전화를 보이스피싱으로 인식한 것이 아니라 3시간 통화한 수상한 사람으로만 인식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여보, 그게 아니고 내가 전화를 잘 모르니까 무슨 상담 전화를 길게 한 거야. 제가 말도 안 되는 핑계를 댔습니다. 순이는 제 말을 듣고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상담? 당신이 무슨 상담을 3시간 반이나 해? 당신이 나한테 숨기는 거, 그게 이 사람이랑 관련된 거지. 당신 혹시 30년 전에 갚았던 그 사채 때문에 협박당하는 거 아니야? 순이의 말에 저는 온몸의 피가 식는 것 같았습니다. 30년 전 사채는 제가 젊은 시절 소를 한번 잘못 샀다가
쫄딱 망해서 만수이웃 이름으로 가정에게 몰래 빌렸던 돈이었습니다. 그 돈은 오래전에 갚았지만 순이는 제가 혹시 그때 그 돈을 갚지 못하고 평생 숨겨온 건 아닐까 하는 극심한 불안감에 시달리고 있었던 겁니다. 순이의 오해는 이제 돈을 잃었다는 현실을 넘어 남편이 평생 범죄자와 엮여 살았을지도 모른다는 공포로 커져버렸습니다. 순이는 제게 매달렸습니다. 여보, 나한테 솔직하게 말해줘. 당신 그 사채 갚으려고 혹시 이 집문서 몰래 넘긴 거 아니야? 그 사람들이 당신 해코지 할까봐 나 너무 무서워. 순이는 눈물을 흘리며 저를 붙잡았습니다. 저는 순이의 오해가 보이스피싱으로 30억을 잃었다는 진실보다 훨씬 더 위험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순이의 오해는 저를 무능한 피해자가 아니라 가족을 위험에 빠뜨리는 범죄자로 만들고 있었습니다. 제가 한 달간 숨겨온 비밀이 결국 순이에게는 나의 범죄 행위로 해석된 것입니다. 내가 이대로 침묵하면 순이는 내가 30년 전의 빚 때문에 우리 가족을 위험에 빠뜨렸다고 믿을 것이다. 이 오해를 풀려면 결국 30억을 날렸다는 진실을 말해야 한다. 하지만 과연 내가 그 진실을 감당할 수 있을까? 아내 순이는 제가 과거의 사채 때문에 협박을 받고 있다고 오해합니다. 이 오해는 저를 더욱 고립시킵니다. 제가 이 거대한 오해를 풀기 위해 진실을 고백해야 할까요? 아니면 이 오해를 이용하여 일단 가족을 안심시키고 저 혼자서라도 30억을 되찾을 방법을 찾아야 할까요? 순이는 제가 70번호와 3시간 통화한 기록을 보고 제가 30년 전 갚았던 사채 때문에 협박을 받고 있다고 오해했습니다. 그 오해는 순이에게는 남편을 잃을지도 모른다는 공포였고 저에게는 30억 손실이라는 진실을 감추기 위한 절박한 마지막 방패였습니다. 하지만 그 방패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사료회사 직원이 통장에 대금이 입금되지 않아 축사로 직접 찾아왔습니다. 직원과 저는 거실에서 어색하게 마주 앉았습니다. 순이는 불안한 눈빛으로 우리를 번갈아 보았습니다. 아버지, 저희도 사정이 있어서요. 내일까지는 입금 부탁드립니다. 금액이 큽니다. 직원이 말했습니다. 저는 땀을 흘리며 순이에게 들리지 않게 속삭였습니다. 자네 미안한데 내가 지금 현금이 좀 묶여서 다음 주에 넣어줄 테니 제발 한 번만 봐주게. 직원은 단호했습니다. 아버지, 저희가 외상을 해드릴 상황이 아닙니다. 내일까지 입금 안 되면 이번 달 사료는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때 순이가 끼어들었습니다. 무슨 돈이 묶여? 여보, 당신 금방 해결할 수 있다고 했잖아. 3천만 원이 없다는 게 말이 돼? 당신 통장에 있는 돈이 얼만데? 순이의 외침에 직원은 놀랐습니다. 네, 3천만 원이 없으시다니요? 이 정도 대금은 아버지 통장에 있는 돈이면 직원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테이블 위에 놓인 제 휴대폰을 집어들고 순이에게 내밀었습니다. 순이, 내가 사실은 저는 그제야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 울음은 30억을 잃어서가 아니라 평생 나를 믿어준 아내에게 끝내 거짓말을 했다는 죄책감 때문이었습니다. 순이야, 나 돈 다 잃었다. 우리 통장에 돈 한 푼도 없어. 순이의 얼굴은 순식간에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제 휴대폰을 받아들었습니다. 제가 읍내 농협 ATM 앞에서 보이스피싱 일당에게 돈을 이체할 때 찍힌 거래 내역 확인 사진이었습니다. 그 사진에는 이체 금액 30억 원과 함께 보안 시스템 업그레이드 완료라는 조작된 메시지가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거짓말 마. 당신 미쳤어? 30억? 어떻게?
누가? 순이의 절규는 그 직원이 있는 것도 잊고 터져 나왔습니다. 직원은 상황의 심각성을 깨닫고 조용히 아버지, 제가 다시 연락드리겠습니다. 하고는 축사를 나섰습니다. 순이는 30억을 잃었다는 사실보다 남편이 4주 동안 자신에게 이 거대한 사실을 숨겼다는 것에 분노했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내가 당신의 아내야? 아내 맞냐고. 내가 당신 옆에서 45년 동안 손가락 마디마디가 굵어지도록 살았는데 어떻게 나한테 이 큰일을 혼자 감당하게 해? 왜 거짓말했어? 왜? 순이는 울부짖으며 거실에 있던 물건들을 집어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45년 동안 순이가 참아왔던 모든 불안과 서러움이 한 번에 터져 나온 것입니다. 당신이 그때 내 건강 걱정하는 나한테 화냈을 때, 아들한테 5천만 원도 못 준다고 했을 때, 나는 당신이 사채업자들한테 끌려가서 해코지 당할까봐 얼마나 무서웠는지 알아. 당신의 침묵이 나한테는 배신이었어. 순이는 곧바로 안방 장롱을 열고 자신의 짐을 대충 가방에 쓸어 담기 시작했습니다. 나, 이대로는 당신이랑 못 살아. 이혼해. 내가 어떻게 당신 옆에서 잠을 자. 내가 어떻게 당신을 믿어. 저는 순이의 치마를 붙잡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순이야, 내가 잘못했다. 내 잘못이야. 내 무지함 때문에. 내가 당신에게 말 못한 건 내가 당신에게 무능한 남편으로 보이기 싫어서 그랬어. 평생 가장으로 당신에게 헌신했는데 그 권위마저 무너질까봐. 내가 비겁했어. 하지만 순이는 단호했습니다. 비겁한 게 아니라 당신은 나를 가족으로 생각하지 않은 거야. 나를 당신 비밀의 동반자로조차 생각하지 않았어. 이혼해. 순이의 짐이 모두 쌓여 현관 앞에 놓였을 때 아들 동식이가 서울에서 불시에 내려왔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이게 무슨 일이에요? 왜 이래요? 동식이는 거실의 난장판과 짐가방을 보고 경악했습니다. 순이는 동식이에게 동식아, 내 아버지한테 물어봐. 내 아버지가 우리 집 30억 다 날리고 나한테는 숨겼어. 하고 울며 소리쳤습니다. 동식이는 처음에는 믿지 못했습니다. 아버지, 그럴 리가 없잖아요. 아버지가 왜 30억을? 저는 고개를 숙인 채 읍내 ATM 앞에서 찍었던 그 거래 내역 사진을 동식이에게 보여주었습니다. 동식이는 사진을 보자마자 제 통화 기록 고지서를 확인했던 순이와는 다른 반응을 보였습니다. 동식이는 충격과 분노가 뒤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버지, 이거, 아버지 보이스피싱 당하신 거예요? 이 보안 시스템 업그레이드 메시지는 전형적인 원격 조종, 사기 수법이에요. 그리고 이 김민준 팀장한테 아버지 휴대폰이 원격 조종당한 거예요. 30억을 잃은 건 맞지만 아버지가 사채 때문에 협박당한 게 아니에요. 동식이는 바로 옆에서 절규하는 순이에게 외쳤습니다. 어머니, 아버지가 비밀을 숨긴 건 잘못이지만 아버지는 범죄에 연루된 게 아니에요. 아버지는 피해자라고요. 아버지가 저한테 배우신 대로 휴대폰을 사용하지 않으셔서 당하신 거예요. 이게 바로 세대 간 디지털 격차의 문제라고요. 순이는 동식이의 말을 듣고 놀랐습니다. 자신이 오해했던 사채 문제가 아니었음을 깨달은 것입니다. 남편이 자신을 속인 것에 대한 분노는 여전했지만 남편이 최소한 범죄를 숨긴 것은 아니라는 사실에 안도감이 들었습니다. 동식이는 곧바로 휴대폰을 열어 제게 보여주었습니다. 아버지, 제가 아버지한테 깔아드린 보안 설정 앱이 지금 꺼져 있잖아요. 제가 늘 말씀드렸죠? 수상한 번호나 낯선 금융 정보는 무조건 저한테 먼저 물어보시라고. 아버지가 제 말을 안 들으신 거예요. 동식이는 분노 속에서도 아버지의 디지털 문맹이 이 사건의 원인이라는 진실을
꿰뚫고 있었습니다. 동식이는 이제 아버지를 무능한 가장이 아니라 도움이 필요한 피해자로 인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30억을 잃은 아버지를 보면서 자신이 아버지에게 돈을 요구했던 이기적인 행동을 후회했습니다. 30억을 잃은 아버지를 보며 아들 동식이는 자신의 배신감을 거두고 책임감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아들의 디지털 지식은 가족을 해체 직전에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연결고리가 될까요? 이제 새 가족은 잃어버린 돈 30억을 되찾고 무너진 가족을 회복하기 위한 공동의 목표에 직면하게 됩니다. 동식이가 제가 30억을 잃은 것이 사채 협박이 아닌 보이스피싱 피해임을 밝혀냈을 때 순이의 눈물은 분노에서 안도와 죄책감으로 변했습니다. 순이는 저에게 달려와 안겼습니다. 여보, 내가 당신을 의심했어. 당신이 나쁜 짓 한 게 아닌데. 내가 당신을 범죄자 취급했어. 아니야, 순이야. 내가 숨긴 게 잘못이야. 내가 당신을 믿지 못하고 혼자 이 짐을 지려 했어. 당신을 가장 소중한 사람으로 생각하지 않았어. 우리 부부는 45년 만에 처음으로 거짓 없이 모든 것을 폭로한 상태로 서로를 끌어안고 울었습니다. 30억은 사라졌지만 그 자리에 진정한 신뢰가 들어섰습니다. 하지만 울고만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30억을 잃은 현실은 변하지 않았으니까요. 동식이가 가장 먼저 나섰습니다. 아들의 눈빛은 이제 저를 향한 원망이 아니라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냉철한 책임감으로 가득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잃은 돈은 당장 못 찾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제가 보이스피싱 일당을 잡을 방법을 알아볼게요. 제가 서울에서 IT 회사를 하는 아들이잖아요. 아버지의 디지털 문맹이 사기를 당한 원인이지만 이제 제가 가진 디지털 지식이 그들을 잡는 무기가 될 거예요. 동식이는 당장 서울로 올라가지 않고 횡성 자택에 임시 사무실을 차렸습니다. 제가 보이스피싱 일당에게 당했던 원격 조종 수법과 가상금고 메시지를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동식이가 분석한 결과 일당은 제가 돈을 이체할 때 사용했던 제 휴대폰의 원격 제어 앱을 숨겨두고 제 모든 정보를 실시간으로 빼가고 있었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동식이는 제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그 팀장이 분명히 아버지의 다른 통장이나 소재산 목록을 노리고 다시 전화할 거예요. 저희는 이번에 미끼를 던져서 그들을 유인해야 해요. 동식이가 세운 계획은 이러했습니다. 미끼 계좌 만들기 소액만 들어있는 새로운 계좌를 개설하고 그 계좌에 아직 현금화하지 않은 10억 상당의 소재산 매각 대금이 곧 입금될 것이라는 가짜 정보를 흘린다. 역추적 앱 설치 동식이가 직접 개발한 역추적 앱을 제 휴대폰에 설치하여 일당이 다시 원격 조종을 시도하는 순간 그들의 서버 IP와 위치 정보를 확보한다. 경찰 공조 확보된 정보를 토대로 경찰청 사이버 수사대와 공조하여 일당을 현장에서 체포한다. 저는 처음에는 불안했습니다. 동식아, 위험하지 않겠냐? 괜히 내가 다치는 거 아니야? 순이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여보, 당신은 평생 소랑 땅만 믿었지만 이제는 아들을 믿을 때야. 당신이 30억 잃은 건 당신 무지 때문이지만 그걸 되찾는 건 우리 아들의 능력이야. 순이의 말은 저에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며칠 후 예상대로 김민준 팀장에게서 다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아버지, 지난번 시스템 업그레이드 후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아버지께서 소재산을 매각하신 10억 원이 가상금고로 이동하지 못하고 지금 위험 계좌에 묶여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바로 시스템에 접속하여 안전하게 옮겨드리겠습니다. 저는 동식이가 가르쳐준 대로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아이고, 팀장님.
제가 그래서 얼마나 불안했는지 몰라요. 제가 지금 읍내 ATM 앞인데 지금 당장 도와주세요. 제가 ATM 기계 앞에서 일당이 시키는 대로 휴대폰 화면을 조작하는 척하는 순간 동식이는 서울 사무실에서 실시간으로 원격 조종 접속 서버의 위치를 확보했습니다. 동식이는 즉시 경찰청 사이버 수사대에 정보를 넘겼습니다. 일당은 제가 미끼 계좌에 들어있는 소액을 이체하는데 성공했다고 믿고 다음 목표인 소재산 매각 10억 원에 대한 정보를 더 캐내려 했습니다. 그때 경찰청 사이버 수사대가 동식이가 제공한 IP 정보를 기반으로 일당이 은신하고 있던 오피스텔을 급습했습니다. 뉴스 속보로 30억대 시골 노인 대상 보이스피싱 조직 일당 검거 소식이 떴습니다. 저는 읍내 농협 ATM 앞에서 휴대폰을 들고 서 있다가 그 뉴스를 보고 주저앉았습니다. 이번에는 절망이 아니라 안도와 승리감 때문이었습니다. 보이스피싱 일당이 잡힌 후 저는 경찰서에서 잃어버린 30억 중 일부 약 5억 원을 회수할 수 있었습니다. 나머지는 이미 해외로 유출된 상태였습니다. 30억을 모두 되찾지는 못했지만 가족의 신뢰와 아들의 능력을 되찾았습니다. 저는 동식이에게 진심으로 고백했습니다. 동식아, 내가 아니었으면 나는 30억을 잃은 채 평생 무능한 가장으로 살다가 순위까지 잃었을 거야. 내 IT 지식이 내 아버지 70년 인생을 구했다. 내 말이 맞았다. 내가 너무 세상 돌아가는 걸 몰랐다. 동식이는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제가 아버지께 돈 5천만 원 안 주신다고 배신감 느꼈던 거 정말 후회해요. 아버지의 돈은 아버지의 삶 그 자체였는데 제가 너무 이기적이었어요. 아버지, 이제는 제가 아버지의 세상이 되드릴게요. 순이는 저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이제 당신은 나한테 숨기는 거 없지? 돈이 많든 적든 당신 건강하든 안 하든 이제 우리는 모든 것을 함께 나누고 함께 결정하는 거야. 그게 45년 부부의 의리야. 저는 잃어버린 30억 때문에 좌절했지만 그 사건을 통해 가장의 헌신은 금전이나 권위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솔직한 소통과 세대 간의 신뢰에서 온다는 것을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이제 저는 더 이상 무지한 농부가 아닙니다. 아들 동식이에게 스마트폰 사용법부터 금융 보안 앱까지 하나하나 배우고 있습니다. 제 손에는 이제 흙 대신 스마트폰이 들려 있습니다. 잃어버린 30억은 저에게 디지털 문맹을 탈출하라는 가장 비싼 인생의 수업료였습니다. 사건이 있고 6개월이 흘렀습니다. 저희는 잃어버린 30억 때문에 당장 큰 타격을 입었지만 다행히 소사료 대금은 동식이가 회수된 5억 원으로 처리해 주었습니다. 부족한 부분은 동식이와 제가 함께 대출을 받아 해결했습니다. 저는 이제 더 이상 저 혼자 모든 짐을 지려 하지 않습니다. 농장의 모든 재정 상황은 순이와 동식이에게 투명하게 공개됩니다. 순이는 제게 휴대폰 사용법과 금융 앱 활용법을 함께 배웁니다. 순이와 저는 이제 세대 간 소통의 중요성을 이해했습니다. 아들의 말이 곧 시대의 언어임을 인정하게 된 것입니다. 아들 동식이는 저의 보이스피싱 복수극을 통해 얻은 사이버 보안 노하우를 활용하여 회사를 시니어 대상 금융 보안 컨설팅으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동식이는 이제 돈을 쫓는 사업가가 아니라 사회의 약자를 돕는 IT 전문가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저희 가족은 30억을 잃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신뢰와 화해를 얻었습니다. 30억의 그림자는 이제 다시 일어설 힘이 되었습니다.